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제가 예전에 이제 교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걸 배웠는데 현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랑 일치할 거라고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앞서가거나 남들보다 먼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에게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영역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 추가적인 정보, 멤버십 가입이나 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들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전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석유 시추 윤석열 대통령 때 했던 거 있죠. 대왕고래. 이거 지금 잠잠한 거 너무 아쉬워요.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정치적 쇼다.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그리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이거는 주요 내용이 아니니까 북유럽 있죠. 북유럽 국가들 원래 가난했어요. 근데 걔네가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석유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제 말은 잘 살게 됐다고요. 그리고 미국 있죠. 미국이 예전에는 중동에 끌려다녔어요. 근데 중간에 셰일가스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국제 관계가 달라진 거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건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변해요. 일본은 예전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은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엄청 잘 나가다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도 여러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지금 북한은 위기예요. 김일성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위기예요. 북한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문화가 넘어가는 거예요. 대북 확성기. 이거 정권 바뀌고 바로 꺼졌잖아요. 대북 확성기 꺼놓고 현수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민 여러분 이제 조용히 편안하게 잠드세요. 잠 푹 주무세요. 껐습니다. 이게 국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젠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랑 지금의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보거나 미리 상상해 보는 사람을 정신병자나 뭐 극은화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안 변하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욕할 필요가 있나? 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앞에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부동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한 게 마음에 드시면 얘기를 하세요. 더 얘기할게요. 굉장히 많아요. 세계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인간은 변화나 의존할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화를 통한 자극, 의존을 통한 안정감, 종교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부동산도 사실 이번에 규제를 하니 많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부동산 규제로 잡는 게 맞냐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올라가니까 빨리 때려잡아라. 규제한 다음에 대출 막고 그리고 공급대책 발표하자. 이게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이 모든 걸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문재인 때랑 똑같아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근거나 이성적인 계산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결과가 잘못 나오면 남 탓을 해요. 다주택자 투기꾼 탓, 어머님 전 정권 탓. 이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뭔가 행동을 한 다음에 결과가 안 좋으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또 변화가 찾아올 건데요. 일단 월세 얘기를 좀 할게요. 한국에 고질병이 있는데 월세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대재앙이에요. 국민의 삶의 질을 가장 낮추는 거는 매매가 상승이 아니고 월세가 상승이에요. 이거는 선진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올라가는데 매매가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분들조차도 세입자조차도 월세 가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값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하는 국가가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가지고 싶거든요. 내 집 마련 본능이 있고 그 차익을 누리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편하게 돈 벌고 싶거든요. 표현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제 채널에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솔직한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근데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불만 표현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정부가 점점 더 전세자금 대출을 막내, 줄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거나 확 줄이면은 확실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또 털려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동안 시장이 약간 잠잠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월세는 더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제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제가 월세 키워드를 얼마나 얘기하는지는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전 월세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제 생각에는 월세가가 그래도 24년 정도 되면은 숨을 돌리거나 어느 정도 한계치를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생각 이상으로 월세에 관심이 없어요. 정부도 국민들도. 근데 만약에 이대로 신규 공급 안 되고 다주택자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손을 댄다? 그럼 월세로 다 가요. 그럼 월세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내수 경기 못 살아나요. 월세 내고 나면 쓸 돈 없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무섭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일을 어떻게 할지 제가 좀 보이거든요. 집값 다 올린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막고 월세가 폭등하게 되면은 기본주택이란 개념이 가까워져요. 이거죠. 야, 도저히 나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답이 안 보여? 일단 우리 탓은 아니야. 쟤네 때문이야. 부자들이랑 다주택자들 때문이야. 있지도 않은데. 기본주택을 줄 테니까 나를 지지한 상태로 좀 기다려봐. 내가 부자 거 뺏어서 집 지어줄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글로 가고도 남을 국가예요, 여기가.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던 게 이거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지지도가 원래 확 내려가야 돼요. 왜냐? 전세가 있어서 월세가 못 오르다가 전세가 힘들어지니까 월세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를 바라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전세 때문에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전세 덕분에 비싼 월세를 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이 전세자금 대출이 혜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아주 옛날에 시작한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이명박 정권 전부터 사실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키웠는데 사람들이 계속 받다 보면은 이게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택이 아니라. 그래서 내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혜택 중에 하나라고 여겨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거를 막으면은 비싼 월세로 밀려나면서 국가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가 이건 집주인 때문이야. 전세 사기 때문이야. 아니 뭐 건설사 때문이야. 다주택자 때문이야. 아니면 윤석열 때문이야. 이러면 다 믿어버려요. 근데 이게 제 계산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죄송해. 이거 여기에 악플 달리면 그냥 받을게요. 전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할 줄 몰랐어요. 제가 예전부터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세금 올리고 그리고 다주택자 없애고 공급 없애고 계속 막 이렇게 막 틀어 막으면은 부작용에 가다가 초양극화돼서 부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 그리고 나중에 공급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국민들이 끝까지 이걸 모르면은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올라가는 게 요번에 여러분 대출 규제의 내용 아시죠? 이게 전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집을 사면은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민주당은 갭 투자, 약간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에 올라갔다는 망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제가 봤을 때 죽으면 죽었지 못 벗어나요.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틀렸다가 되는데 나는 틀릴 수가 없고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안 바꾸겠죠? 그럼 나중에 어디에 손을 대겠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겠죠. 그럼 월세가 폭등합니다. 그럼 한동안은 흔들리겠지만 월세 폭등하고 중심지 매매가 폭등하게 되면은 서민들은 이제 끝이에요. 집을 못 삽니다. 그럼 이제 기댈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전 이게 약간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전세자금 대출 막으면 난리가 날 거다. 진짜 밀란이 날 거다. 전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심하게 막으면 난리가 날 거다. 그런데 요번에 대출 규제 이렇게 그냥 툭 내뱉는 거 봤을 때 국민들을 거의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못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진짜 단단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녕이나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보장 아니면 주거 이전의 자유 아니면 자유시장 이런 건 진짜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든지 간에 저는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세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대출 총량 6억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1인당 대출을 6억까지만 받아라. 이거 약간 분배 배분 이런 거예요. 배급. 그러니까 배급 대출이요. 기본 대출 뭐 그러니까 대출 총량을 규제한 거잖아요. 개인별로.
개인의 자유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마다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다르고 개인마다 신용도가 다르고 개인마다 자산과 수입이 달라요. 나랑 너는 다르다고요. 근데 대출 총량을 6억으로 규제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건 사회주의 국가가 맞죠. 그런데 거기랑 거리가 먼 분들, 이 경제 시스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지하시는 분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배급사회, 벌써. 그분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부분에서 또 뭘 건드릴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신규 공급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지금 신도시 3기 이것도 제대로 안 가요, 지금. 정말 제대로 못 가고 있고요. GTX도 제대로 안 가요. 강남의 재가별 재건축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제 정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강북의 분양가 얼마까지, 강남의 분양가 얼마까지. 저는 이제 시행을 하니까 원가를 대충 알거든요. 지금 새로 땅을 사서 하면은 분양가 얼마 이하가 불가능한데 강북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지금. 강남만 나와요. 그럼 못 가요. 그럼 집 이제 못 지어요. 진짜 못 짓는다니까요.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또 일이 터지고 나면 남 탓을 하겠죠. 그럼 민주당이 지금 뭐가 무서울까요? 마음대로 해놓고 남 탓하면 되는데요. 마녀사냥하면 되는데요. 국민들이 다 믿는데요. 설득할 이유도 없어요.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들이밀 필요 없고 그것도 안 되면 데이터 통계 조작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 알아주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만약에 건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다가 월세가 폭등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이제. 지금 상황에선. 신규 공급이 앞으로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 요번에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옛날엔 제가 이건 힘들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러다가 또 뭐 임대차 10년 무한갱신권 나올 것 같은데 불안불안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에 했던 얘기는 다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뭐 보셨죠? 대통령은 몰랐다. 대통령실은 몰랐다. 여러분 이거 무적이에요. 유체이탈법.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올랐다. 이재명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를 했다. 말을 바꿨네. 대통령은 몰랐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는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요? 이런 무슨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시스템이요? 말이 다 아니에요. 어쨌건 지금은 각자 알아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걸 위해 방송을 할 거고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고 영원한 건 없어요. 두고 보세요.